팔로워 10만 명, 20만 명을 모으지 않고 100명, 1000명만 모아도 나에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온라인 비즈니스 자체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떤 순서로 좀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현재 수익이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12월 기준으로 세금 신고한 거 보니까 매출 기준으로는 2억 정도 되었고, 이 순수익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저도 누군가를 뭐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또 쓰고 했기 때문에 1억 한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인 전역하신 다음에 2년 만에 거의 억대 연봉을 달성하신 거잖아요. 파이프라인 종류랑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간 그 순서가 좀 어떻게 되세요? 첫 시작은 일단 콘텐츠 만드는 걸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사실 만들지조차 않았어요. 그냥 인풋하고, 인풋이라고 하면 제가 했던 건 독서,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혹은 이미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콘텐츠 보는 거 소비자에 머물지 말고 생산자로 좀 바꿔라, 너도 네 콘텐츠를 만들어라, 혹은 너의 상품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인스타그램이었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콘텐츠를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거를 신기해하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도 가르쳐달라 이런 사람들도 생겼고, 또 저는 주제가 이 책이잖아요. 책을 다루고 이렇게 콘텐츠를 발행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자기들 책도 좀 언급을 해달라로 시작해서 광고를 주는 거죠. 광고를 주는 거. 처음에 근데 돈은 안 주고, 처음엔 돈 안 주더라고요. 협찬 정도만. 처음에 협찬 정도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가 나중에는 뭐 책을 5권 주겠다, 10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비용까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 계정이 커지고 내가 한 분야의 주제 내에서 점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브랜딩이 되다 보니까 외부의 시각들이 이걸 좀 눈여겨봐주고 손을 건네주는 그런 게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딱 이걸 느꼈을 때가 어떤 글이었거든요. 근데 그 글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냥 물건을 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산다는 행위는 내 돈이 누군가 주머니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물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로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의 콘텐츠를 소비를 할 때 내 시간과 관심은 그 생산자한테 가게 되잖아요. 지금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재화는 석유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재화는 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메시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진짜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에 올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니,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시작한 것 같은 느낌? 젊은 부자들 있잖아요. 빠르게 정말 본인 몸값 높여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도 역시 콘텐츠의 생산자라는 거잖아요. 좀 두 가지 영역일 것 같아요. 젊은 MZ, 저희도 MZ인가요? 저희는 아닌가? 저희 MZ죠. 저희 MZ예요? 네, 저희보다 네. 조금 더 젊은, 좀 더 어린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사업 기반 자체를 SNS로 키우는 분들도 있고, 혹은 본인 사업을 이 SNS의 도움을 받아서 마케팅, 바이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MZ 세대 분들이 SNS를 잘 다루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뭐 찾아오고 매출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박하님이 좀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SNS하고 퍼스널 브랜딩 한다고 모두가 잘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정말 성과를 만들고 몸값을 올려나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중을 하고 순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방법과 순서일까요? 요즘 MZ 세대 분들 중에서 특히 성과 잘 내는 분들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원싱이라고 혹시 그 책 읽어보셨나요? 네. 원싱에 보면은 2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둘 다 놓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성과가 잘 안 나는 분들은 본인이 뭐 부족하고 못나서 이런 게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좋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막상 본인이 내는 아웃풋 자체가 되게 여러 개인 거예요. 막 3개, 4개. 다양하게 하면 뭐 내가 엄청 천재고 능력이 뛰어나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에서 다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게 되면은 그거에 좀 모든 게 다 집중되다 보니까 본질도 강해지고 실력도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 하나를. 유튜브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또 하나의 주제에서 내가 실력을 쌓고 그래야지 내가 결국에 브랜딩 할 거리도 생기는데, 나는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뭐도 하고 난 이런 거에서 다 전문가야 라는 걸 하다 보니까 애초에 브랜딩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파이프라인이랑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파이프라인 했을 때 되게 여러 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주제가 하나예요. 아, 그쵸. 네, 이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다 보면 그 수익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지는 거지. 연결되잖아요. 네,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고 주제를 좀 여러 개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성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빠르게 몸값을 높여가고 있는 요즘 친구들은 제 주변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돼서 영향력을 어쨌든 얻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SNS 퍼스널 브랜딩을 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콘텐츠만 만드느냐 아니면 콘텐츠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 이런 것들을 만드느냐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진짜 생산자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판매하는 예시로 쏘님이 가장 잘하는 건 유튜브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저도 요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쏘님이 퍼스널 브랜딩 본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계속 가치를 주잖아요. 누군가를 알려줘서 그분도 잘 되게 해드리고 그럼 그런 가치를 준다는 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누군가 또 배우고 싶을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판매하는 즉 가치를 주는 이거를 해야 돈이 벌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냥 콘텐츠 수익 정도? 뭐 그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좀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더 많이 나눌수록 진짜로 놀랍게도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기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먼저 줘야 돼요. 지금 성과를 꽤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다 사라지고 0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온라인 비즈니스 자체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좀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SNS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사실 순서를 바꿔버릴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예 그냥 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객과 사업을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떤 걸 팔지. 먼저 생각할 것 같고 콘텐츠 만드는 건 나중에 할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 빠르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생산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콘텐츠 생산자를 넘어서 서비스나 제품, 상품의 생산자. 그런데 그 허들을 많은 분들이 넘지 못해요. 아, 오늘 뭐 올리지? 오늘 콘텐츠 뭐 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를 못 넘어가는데 그게 그래서 어렵다는 걸 저는 깨달았고 이미 넘어봤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버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 그 고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딩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팔로워 10만 명, 20만 명을 모으지 않고 100명, 1000명만 모아도 나에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정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커밍손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유튜브 브랜딩한 뭐 개인 채널이랑 기업 채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한 다음에 나는 그러면 뭐 해 먹고 살까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뾰족한 노하우와 경험은 유튜브 관련 브랜딩이다. 그러면 난 이거를 내 업으로 일단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를 브랜딩 해나가야 될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뾰족했던 것 같아요. 아, 쏘님도 그럼 어쩌면 애초에 그런 서비스 상품을 먼저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그런 방향대로 구독자분들이나 팔로우분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리지 않잖아요. 내가 그 관련된 주제로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더니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 컨텐츠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줬더니 그분들 중에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게 됐던 거고 파카님이 말씀하신 순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어떤 뾰족한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파카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먼저 참여해서 배우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시로 저는 이제 책을 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수익화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거는 그 프로세스랑 혹은 사람을 좀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지속 참여하고 싶게끔 느끼게 해주면 지속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감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럴지. 네, 뭐 대충 머릿속으로는 떠올릴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툴을 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고 그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참여자로 한번 참여를 해보는 거. 대신 참여를 하면서 그냥 참여해야지가 아니라 참여해서 배워야지. 이 생각으로 어딘가에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를 먼저 한 다음에 경험을 하고 나하고 얼마나 핏한지를 좀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쵸. 근데 이 소비는 좀 전략적인 거죠. 그냥 소비가 아니라 전략적 소비. 배우기 위한 혹은 내 내공을 쌓기 위한 소비.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독서라는 그 주제로 좀 좁혀졌잖아요. 네. 근데 이 독서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주제조차 모르겠어. 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주제를 찾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쓴다는 거는 꼭 뭐 등산을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콘텐츠를 볼 때도 내가 주로 즐겨보는 건 뭔지, 서점에 가서도 내가 주로 사는 책은 뭔지, 그걸 또 어떤 책을 읽는지, 이런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내가 의외로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네? 이걸 좀 깨달을 수 있을 거고. 저도 처음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애매한 거야. 다 평범한 거야. 뭐 여행 좋아한다? 여행 좋아하는데?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쵸. 뭐 이런 것처럼 다 애매한 거예요. 맛있는 거 좋아한다 막 이런 거. 맛집 가는 거 좋아한다. 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6개월을 낭비했거든요. 주제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와 이러다가 나 진짜 유튜브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면 시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지? 했던 게 게임이었어요. 네, 핸드폰 게임. 게임 유튜버를.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하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더 알게 되더라고요. 생산자가 되니까 나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야. 맞아. 안 해보면 몰라. 확실히 이제 그걸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 준비를 맞아요. 왜냐하면 그 손해보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쵸. 이미 유튜브 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내가 지금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에이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고민이 길어진다고 답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줄여야 돼요. 계속. 줄여서 그냥 바로 실행. 파카님 같은 경우에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하다 보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도 10만 이상이 되셨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 같지만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불안감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불안을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혹은 이미 조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안한 거는 아직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전역을 했고 수님은 퇴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이거 내가 전역하고 잘 될까? 퇴사하고 잘 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까 원싱을 하는 그 단계에서 이 내가 원싱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때 해결했던 방법은 실행 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시로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한 7시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저녁 뭐 6시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외의 시간, 모든 시간,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이런 것들, 점심시간 다 쪼개서 계속 공부하고 인풋, 아웃풋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행하는 시간을. 그러면 이 생각이 불안해서 뭘로 바뀌냐면 야,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면 어떤 알바만 해도 한 달에 300, 500은 벌겠다. 남들이 뭐 콘텐츠를 본다거나 그냥 누워서 멍 때린다거나 이렇게 소비할 때 나는 계속 생산적인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자신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자기 개발하고 아웃풋하는 시간을 늘려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쪽으로 입문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수님도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수익은 커졌을지언정 고정적이지 않고 좀 유동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월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 생활 혹은 뭐 본인의 사업을 하다 보면 유동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조금 불안하긴 해요. 불안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때 해결 방법은 혼자서 뭐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쏘님이고, 우리 이제 뭔가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종종 만나잖아요. 네. 고민도 털어놓고, 나 저번 달에 그랬는데, 근데 그거 곧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조언을 해주거나, 그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이 이미 해본 경험을 맞아요. 나누는 거죠.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정보가 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만나는 거. 확실히 너무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자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조언을 하고 고민을 나누는 이런 것 자체를 저는 느슨한 연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연대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불안감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나만 이렇게 초조한가? 라고 느낄 때 내가 더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저 사람도 불안하대 이 시기에 저 사람도 불안했대 근데 이걸 극복했대 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덜 불안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맞아. 비교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 만나거나 혹은 앞서 나간 사람 이런 분들 만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당연한 과정이구나. 제 아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안은 사실 없어지진 않는데요. 그분은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분인데 사업적으로도 좀 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과연 불안이 없어질 것 같냐. 그거는 그때그때 견뎌야 되는 무게가 다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 무게를, 불안을 즐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례를 들었던 게 백종원 님이 지금 엄청 성공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안 불안할 것 같냐. 왜냐면 견디고 있는 무게가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불안은 누구나 있다. 그렇구나. 즐기면 되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퇴사를 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주체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감히 조언을 하자면 첫 번째는 준비를 좀 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퇴사하고 해봐야지 이거랑 준비가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고도 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게 현실의 벽이 뭐 무조건 높다 이런 건 아니에요. 노력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난이도가 막 엄청 쉽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아무나 쉽게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좀 비트를 닦아 놓은 다음에 그 그림이 어렴풋이라도 보였을 때 퇴사를 해야지 일단 퇴사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다시 그 불안감을 못 이기고 회사로 돌아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거를 못 쫓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좀 하고 퇴사를 해라가 첫 번째 조언인 것 같고, 두 번째 조언은 이미 해본 사람을 좀 찾아가라. 이게 제가 왜 느끼냐면 독학이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되게 멋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알차게 쌓았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하고 좀 더 이거를 뭔가 사업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랑 에너지랑 너무 소요되잖아요. 돈은 아끼는데 시간이 너무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 1년, 3년 공부할 바에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배우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 시간을 뭐 반의 반이 아니라 그냥 거의 10분의 1로 아껴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시간이랑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노하우니까. 그렇죠. 이미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해라라고 좀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미 해본 분들을 좀 찾아다니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보면 완전히 어린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녀요. 오늘도 손님 인터뷰하기 전에 아침에 또 누구 찾아뵙고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해본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다니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독서는 진짜 치트키예요. 수님도 책 많이 읽으시지 않나요? 너무 가성비예요. 2만 원에 그분들의 몇 년 동안의 그 경험을. 그런 걸 다 한 권에 담아놨잖아요. 2만 원의 돈으로. 맞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저는 성공을
안 할 수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성공할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훨씬. 맞아요. 그래서 퇴사 준비하는 분들도 그냥 혼자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내 분야에서 혹은 어떤 그냥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것들, 그런 엑기스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좀 그 시간도 빨라지고 성공으로 가는 길도 좀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딱 그것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도 다르고, 맞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막 진짜 저 아득히 높은 내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냥 정말 내 한 걸음 두 걸음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책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왜냐면 더 최근 근황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따라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저기 멀리 있는 분들의 생각 실행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은 다르니까 맞아요. 나는 저기를 넘보기보다는 여기를 밟고 가야죠. 계단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1층이 있는데 10층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5층, 2층 정도는 그래도 비벼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층까지 어떻게 가냐? 2층에서 막 지나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2층으로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체력이나 근력을 기를 수 있는지를 좀 더 핏하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한 걸음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또 파카님의 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일단 아시는 것처럼 제가 광고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파카님이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카님이 간단하게라도 이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을 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프롤로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부자가 돼서 엄마 더 행복하게 해주고 여행도 자주 시켜주고 이렇게 할게 했더니 엄마가 하셨던 말이, 야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되면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속상하다. 평생을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믿기는 거죠. 근데 제가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쓴 책을, 베스트셀러는 거의 안 읽은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읽다 보니까 아니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 분명 처음에 흑수저 혹은 마이너스 수저였던 사람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그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은 혹여나 개천에서 용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읽으시면 아마 그 가졌던 생각들이 와장창 깨질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네, 내가 한번 개천에서 나는 용이 돼봐야겠다, 우리 집 내가 한번 일으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변화는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돈 안 받았습니다. 진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강추.